파이썬으로 코딩 시작하기 기초 자료편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데이터 형식 중 리스트와 딕셔너리를 중심으로 살펴볼 건데요. 파이썬에는 문자열, 숫자형, 불리언, 리스트, 딕셔너리 등 다양한 자료형이 존재합니다. 그중 컬렉션 자료형에는 리스트와 딕셔너리, 튜플, 크게는 문자열도 포함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에서 여러가지 자료를 하나의 변수에 저장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컬렉션 자료형인 리스트와 딕셔너리를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컬렉션 자료형의 리스트 자료형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리스트 자료형은 여러 개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자료형을 말하는데요. 리스트 자료형의 의미와 특징부터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썬에는 다양한 데이터 또는 자료가 존재하는데요. 다양한 종류의 자료들의 형태를 이루기 위하여 자료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숫자 1, b, 와 같은 것들은 숫자 0이라고 부르고 나, 파이썬, 과 같이 텍스트 데이터는 문자열 자료형이라고 부르는데요. 한 개의 변수 안에 하나의 데이터만을 저장할 수 있는 자료형을 기본 자료형이라고 부르고 한 개의 변수 안에 여러 개의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자료형을 컬렉션 자료형이라고 부릅니다. 파이썬에는 다양한 컬렉션 자료형이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리스트, 딕셔너리가 컬렉션 자료형에 속합니다. 컬렉션 자료형들은 콤마로 각각의 요소를 구분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대표적인 예시로는 리스트, 딕셔너리, 튜플, 집합형 등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개를 담아둔 커다란 상자와 같은 개념이므로 각각의 요소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컬렉션 자료형 중 하나인 리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리스트는 여러 개의 자료를 묶어서 저장할 수 있는 자료형을 의미하는데요. 숫자나 문자열, 불리언 등 기본 자료형은 물론이고 리스트나 튜플, 딕셔너리와 같은 컬렉션 자료형도 리스트의 요소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리스트 안에 리스트, 즉 이중 리스트를 생성할 수도 있으며 리스트는 생성한 이후에도 자유롭게 요소를 추가하거나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블록 코딩을 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엔트리 사이트에서 상단의 속성 탭에 접근하면 리스트를 생성하거나 삭제, 조작할 수 있는데요. 엔트리 사이트에 존재하는 리스트는 파이썬의 리스트와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즉, 리스트에 요소를 추가하거나 수정, 삭제가 가능하며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엔트리 사이트에서 게임을 제작한 후 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아이디를 저장한 리스트와 플레이에 걸린 시간 또는 시도 횟수를 저장한 리스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엔트리 사이트에서는 리스트 변수 이름을 설정할 수 있고 리스트의 요소를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자유롭게 추가하거나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의 생성 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리스트는 대괄호를 사용하여 생성할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리스트1이라는 변수명을 작성하고 등호를 입력한 다음 대괄호를 입력해주면 빈 리스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스트의 각 요소를 콤마로 구분하여 작성해 주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리스트 2에 할당한 리스트는 숫자형으로 1과 2, 문자열로 3과 4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때 각각의 요소는 콤마로 구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프린트 함수를 사용한다면 리스트에 저장된 값이나 데이터 타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컬렉션 자료형은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하나의 변수에 저장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데이터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리스트도 이러한 컬렉션 자료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데이터를 선택하는 것을 인덱싱이라고 부르며 리스트에서 요소를 선택하는 것을 리스트 인덱싱이라고 합니다. 잠시 화면에 제시된 리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사과가 첫 번째에 위치하고 있고 바나나가 두 번째, 당근이 세 번째에 위치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이진수 기반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세지 않은 상태, 즉 가장 첫 번째를 의미하기 위해 인덱스 0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사과는 인덱스 0, 바나나는 인덱스 1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거꾸로 셀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아보카도를 맨 뒤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하되 리스트에 -1에 해당한다고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감자는 맨 뒤에서 두 번째이므로 인덱스 -2에 위치한다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면과 같은 리스트를 과일 리스트라는 변수명에 할당해 주었을 때 사과를 선택하고 싶다면 과일 리스트를 입력한 다음 대괄호 사이에 숫자 0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 리스트 인덱싱을 위해서는 리스트 이름 뒤에 대괄호와 인덱스를 함께 작성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감자를 선택하고 싶다면 과일 리스트 뒤에 대괄호를 입력하고 숫자 5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리스트를 인덱싱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리스트의 가장 첫 번째 위치한 사과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리스트 내에서 인덱스 0에 위치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작성해 줘야 하고, 아보카도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인덱스 6 또는 맨 마지막을 의미하는 인덱스 -1을 작성해 줘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리스트의 각 요소를 의미하는 코드를 작성하면 화면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리스트의 인덱스는 자연어와는 1만큼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원하는 요소를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 프로그래밍에서 코드를 작성할 때 화면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의 몇 번째 인덱스에 위치했는지 파악하고 그 값을 출력하거나 반환하면 됩니다. 리스트는 요소를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중 리스트의 요소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더하기 기호를 사용하여 두 개의 리스트를 합쳐주거나 어펜드 함수를 리스트 뒤에 추가로 작성해주고 리스트의 맨 마지막에 추가할 요소 하나를 입력해주면 요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tend 함수를 사용한다면 리스트의 맨 마지막에 여러 개의 요소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더하기 기호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트의 특정 위치에 요소를 삽입하고 싶을 때는 insert 함수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함수의 가장 앞에는 새롭게 추가할 인덱스를, 두 번째에는 추가할 데이터를 입력해 줌으로써 리스트에 요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에 이미 존재하는 요소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리스트 인덱싱과 등호를 사용해주면 됩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요소를 인덱싱해주고 이를 등호 기호를 사용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할당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덱스 0에 해당하는 사과를 망고로 수정하고 싶다면 파일 0은 망고라고 입력해주면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리스트에 존재하는 기존의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트의 요소를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리스트의 요소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자주 사용되는 것을 크게 네 가지인데요. 하나는 remove 함수입니다. remove 함수를 작성하고 삭제하고자 하는 요소를 직접 작성해주면 됩니다. 다만 remove 함수는 리스트에 동일한 값을 가지는 데이터가 여러 개 있더라도 맨 앞부터 차례로 검사하며 삭제하고자 하는 값을 발견하면 삭제 후 더 이상 삭제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pop 함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pop 함수는 remove 함수와는 다르게 리스트에서 요소를 삭제하고 그 값을 반환하여 새로운 변수에 할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del 키워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del은 리스트의 특정 요소를 삭제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트 전체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clear 함수를 사용합니다. clear 함수는 이전과는 다르게 별다른 인자를 받지 않으며 리스트의 모든 요소를 삭제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리스트에서 요소를 수정하거나 추가,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딕셔너리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컬렉션, 자료형 중 딕셔너리 자료형을 알아보겠습니다. 딕셔너리 자료형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정보를 키와 밸류로 묶어서 저장할 수 있는 자료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밸류 대신 값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딕셔너리에서 키와 밸류를 묶어둔 쌍은 리스트의 요소를 구분할 때처럼 콤마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또 딕셔너리가 한번 생성되더라도 수정이 자유롭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트리 사이트에서는 딕셔너리 자료형을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엔트리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컬렉션 자료형은 리스트가 유일한데요. 엔트리 사이트에서 다양한 요소를 저장하고 활용하기 위한 방식으로 딕셔너리를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딕셔너리 자료형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칙을 따라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중괄호를 사용하여 생성해야 합니다. 과일이라는 변수의 딕셔너리를 할당하기 위해서는 과일은이라고 입력한 다음 중괄호를 작성하고 그 사이에 키와 밸류 또는 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딕셔너리 내의 키와 값은 콜론으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각 요소를 콤마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딕셔너리도 특정 요소를 선택하는 인덱싱이 가능합니다. 리스트 자료형과 마찬가지로 대괄호를 사용하여 인덱싱하며 딕셔너리 뒤에 대괄호를 작성하고 그 사이에 키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특정 밸류, 즉 값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를 선택하고 싶다면 과일 딕셔너리 대괄호 바나나라고 입력하면 되고, 토마토를 선택하고 싶다면 과일 딕셔너리 대괄호 토마로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딕셔너리의 키가 사과인 값을 인덱싱하기 위해서는 딕셔너리 이름과 함께 대괄호와 키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때 키 값은 경우에 따라 숫자형이나 문자열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문자열 데이터였으므로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를 반드시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각각의 요소를 인덱싱하는 코드를 살펴보면 화면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딕셔너리를 생성하고 인덱싱하는 규칙을 정리하면 중괄호를 사용하여 딕셔너리를 생성하고 딕셔너리의 키와 밸류는 콜론을 이용하여 구분합니다. 이렇게 작성한 키와 밸류쌍들은 콤마를 이용하여 구분해 주어야 하고 입력된 값을 인덱싱하기 위해서는 딕셔너리 변수 이름 뒤에 대괄호를 작성하고 그 사이에 키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딕셔너리는 한번 생성하더라도 요소를 추가하거나 수정, 삭제가 자유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딕셔너리에 요소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대괄호 안에 새로운 키를 입력하거나 업데이트 함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딕셔너리의 요소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대괄호 안에 수정하고자 하는 키를 입력하고 새롭게 할당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등호 뒤에 작성해주면 됩니다. 딕셔너리의 요소를 삭제하는 방법은 리스트와 매우 유사한데요. remove 함수를 제외하고는 리스트와 작동 방식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팝 함수나 del 키워드는 하나의 요소를 삭제할 때 사용하고 클리어 함수는 모든 딕셔너리의 요소를 삭제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딕셔너리 자료형을 생성하는 방법과 인덱싱하는 방법, 또 딕셔너리 자료형의 요소를 추가하거나 수정하고 요소를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전 문제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리스트 자료형과 딕셔너리 자료형에 관한 문항이 하나씩 제시될 예정입니다. 천천히 살펴보고 스스로 답을 작성해 보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 학생들의 점수를 화면과 같이 저장하고 리스트의 첫 번째, 세 번째, 마지막 학생의 점수를 출력하세요. 또 리스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찾아 출력하고 그 점수가 위치한 인덱스로 함께 출력해보세요. 힌트는 리스트 자료형에서 맥스 함수를 사용하면 가장 큰 숫자를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멈추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보세요.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상품 재고 관리 프로그램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게의 상품을 화면과 같이 딕셔너리 자료형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폴앱에서 아래와 같이 딕셔너리를 생성한 다음 사용자가 상품명과 재고 수량을 입력하면 딕셔너리를 수정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세요. 다음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상품명의 재고를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하며 마지막으로 상품 목록과 각각의 재고 수량을 모두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세요. 잠시 멈추고 스스로 고민해 보세요. 첫 번째 문항의 예시 답안입니다. 두 번째 문항에 대한 예시 답안입니다.